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글로벌 플랫폼인 사랑방.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SNS는 현재의 제한적 기능을 벗어나 더 발전할 수 있는 혁명의 변곡점에 서 있다. SNS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연결해준다. 그러나 페이스북 등 주요 SNS 기업은 획일화된 접근법을 제공할 뿐 각 나라의 문화에 맞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창조하거나 자신만의 방식대로 참여하기가 힘든 구조다. SNS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우선 차세대 SNS는 국가 간 컨소시엄에 의해 다목적 공익 사업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공된 인프라를 통해 SNS 기업들은 창조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한중 정부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모인 국제적 컨소시엄은 우리 모두를 국제 시민으로 묶어줄 수 있는 국제적 SNS 플랫폼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은 일개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차세대 SNS는 시민들 또는 지역 공무원들이 협력해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SNS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나는 전통적 한국 사회의 사랑방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방은 조선 왕조 시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지적, 문화적 교류를 하던 공간이다. 현대의 사랑방은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보다 폭넓은 교류를 하는 국제적 개념의 플랫폼으로 확장된다. 과거 사랑방의 개념을 가져온 차세대 SNS에서는 사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페이지를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만의 컨텐츠를 위해 이모티콘과 템플릿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작동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또 사랑방만의 화폐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컨텐츠를 타인과 교환하거나 사고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젊은 세대가 SNS에 쓰는 시간을 창조적 경제와 수입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현재 SNS는 경제, 기술과 관련한 지적 교류를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애완동물 사진이나 음식 사진을 주고받는 데 주로 사용된다. 우리는 사랑방에 새로운 진지함을 부여해 사회의 진짜 문제를 논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구글과 같은 강력한 검색 엔진에 기능도 포함시키어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사업 파트너를 찾거나 비정부 기구 NGO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례로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고 싶은 한국의 고등학생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타국의 학생들을 찾아 파트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세련된 검색 엔진은 사랑방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지역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충남의 한 시골 마을이 홍수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할 때 이에 대한 정보를 같은 지방도시인 중국 양저우 시의 마을과 공유하거나 연구 비용을 나눈다면 더욱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SNS 사용자 간 연결성을 시각화하는 방법도 개발의 여지가 많다. 현재 형태는 네트워크 시각화의 가장 초기 단계다.
차세대 사랑방은 사용자들이 직접 3차원적 구조를 만들어 스스로가 이해하기 쉽게 수백, 수천의 온라인 친구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각화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가상현실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들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3D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공간은 집이나 마을로 확장될 수 있고 심지어는 우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창조된 가상 공간은 가상 커뮤니티를 더 현실감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차세대 사랑방은 사용자들이 생산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세련된 아카이브도 갖춰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질병, 사회문제, 경제, 환경에 대해 배우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방은 정부와 교육기관이 세미나를 열 때 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을 통해 새로운 연구 파트너를 찾거나 합동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사이버 공화국을 확보하자. 근대가 시작된 것은 17세기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대탐험의 시대에 아프리카, 아시아의 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유럽 국가가 수립한 전 세계적 생산 분배 네트워크는 그들에게 압도적 우위를 주었으며 그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제조 분배 체계의 시작이 됐다. 이제 지구는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랐다. 전과 달리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자원 개발은 있을 수 없게 됐다. 세계 인구가 90억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식량과 물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희망적이다. 지금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고국이 아닌 장소에서 보낸다. 바로 점점 영토를 넓혀가는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공간이라는 장소다. 물론 특정 국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접속하는 것이겠지만 사이버 공간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가 공유하는 영토다. 사이버 공간은 우리에게 확장, 탐험, 자화 완성을 위한 새로운 미개척지를 제시한다. 그곳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의 땅이다. 이 땅은 자신을 정의하고 체계화하라고 고함치듯 요구한다. 사이버 공간은 무한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인터넷과 인트라넷 네트워크에 다양한 정보 출처들을 상호 연결할 수 있기에 개인의 잠재력은 크게 확장된다. 게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사이버 공간은 문자 그대로 생활 공간이 될 것이다. 이미 아이들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공유지에서 빌딩을 넘나들고 산 꼭대기에 오르고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탐험하는 사이버 공간은 아직 석기 시대다. 관심과 우려가 비슷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점점 커져가는 온라인 공동체는 사이버 공간을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으로 만들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등으로 무장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창조적 계급이라고 부른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러한 창조적 계급이 새로운 체계와 서비스를 위해 어떻게 협업하느냐에 따라 미래 경제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미래를 위한 정책 협의는 아직 미흡하다. 최근에는 소니 해킹과 같은 사이버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관할할 글로벌 스탠더드가 필요하다. 마치 남북 대륙을 공동 관할하듯이 말이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형태의 규칙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이버 공간을 위한 규칙을 정해야 새로운 제도와 제품을 창출하는 시민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이 신천지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구현할 수 있다.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많이 보급된 지역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도 상당히 많다. 인터넷 컨텐츠 역시 가장 활발히 생산하고 있다.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모여 사이버 공화국을 창립할 수는 없을까? 사이버 공화국이란 미래 인터넷 기능이 확장될 것에 대비하는 새로운 규칙의 집합이다. 또 투명성, 사생활, 정보 공유,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 합의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래를 위한 합의는 동아시아를 사이버 비즈니스와 연구를 위한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정보기술, IT뿐 아니라 거버넌스의 모델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 사이버 공화국을 건립하는 한 가지 방법은 육자 회담의 선례를 참조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는 육자 회담은 매우 중요한 대화의 장이다. 육자 회담은 2009년 이후 휴면 상태지만 동아시아 주요국 간 거위급 회담이란 개념은 동아시아 사이버 공간에 응용할 수 있다. 모든 리해 당사자가 참가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사이버 공간을 만들 수 없다. 이들 5개국이 정직하게 협상하고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 사이버 공간을 공동 행정 관할 지역으로 삼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청사진을 만들 수 있다. 동아시아 사이버 공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그 합의는 전 세계의 모델이 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체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비전이 절실하다. 그래야 위협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현재의 태도를 극복할 수 있다. 또 사이버 공화국을 위한 육자 회담을 확장하면 21세기 첩보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첩보 분야는 전쟁 중 은밀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발전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 시대에 우리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사이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원칙에 따라 정보를 보호하는 복합적인 체계 범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수행할 원칙과 비전에 충실한 정보 기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주요한 도전이다. 18